어느 회사의 회의실. 프로젝트 발표가 끝난 후 팀장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립니다. 이건 뭐?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팀워크가 엉망일 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질서 없이 모인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런데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까마귀가 모인 것과 무능한 군대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성어의 탄생 배경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리고 한 권력자의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서기 190년경으로 되돌려 봅니다. 중국 대륙은 400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권위가 무너지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된 밀란은 전국을 휩쓸었고 중앙정부는 사실상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각지의 군벌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할거하기 시작했죠. 이 혼란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탁입니다. 동탁은 본래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황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무공을 세웠고 혼란한 정세를 틈타 수도 낙양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앞세워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했습니다. 사실상 한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죠. 권력을 손에 넣은 동탁의 폭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낙양의 거리는 공포에 떨었고 조정은 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지만 동탁 본인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동탁의 폭정에 분노한 각지의 군벌들이 움직였습니다.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간신 동탁을 제거하고 한시를 회복한다. 18명의 제후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원소, 원술, 조조, 손견, 유비 등 훗날 삼국시대를 이끌 영웅들이 모두 이 연합군에 참여했죠. 각자의 군사를 이끌고 낙양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 병력을 모두 합치면 수십만에 달했습니다. 동탁의 측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무리 정예 부대를 보유했다 해도 18로 제후의 연합군을 맡기는 어려워 보였으니까요. 급히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동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연합군의 규모와 그들이 내세운 명분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퇴각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안으로 천도하여 세력을 재정비하자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동탁은 비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봐야 두려울 것이 없다고. 각자의 이익만 챙기려는 오합지중에 불과하다고. 통일된 지휘 체계도 없고 서로를 믿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것들은 오합지졸이다. 까마귀 떼가 모인 것과 다를 바 없다. 동탁이 왜 하필 까마귀를 언급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까마귀는 무리를 지어다닙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 한두 마리가 날아들면 곧 수십, 수백 마리가 몰려듭니다. 얼핏 보면 엄청난 규모의 집단처럼 보이죠. 까맣게 하늘을 뒤덮은 까마귀 떼는 분명 위압적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들에게는 질서가 없습니다.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다투고 먹이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작은 위험만 있어도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통일된 의지도 조직도 리더십도 없는 것이죠. 그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우연히 같은 장소에 모였을 뿐입니다. 동탁은 18로 제후의 연합군이 바로 이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산만하고 명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욕심으로 뭉친 집단이라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쉽게 무너질 오합지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탁의 판단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18로 제후의 연합군은 실제로 동탁이 예측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낙양 근처 호로관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을 때 동탁의 맹장 화웅은 연합군의 선봉을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연합군 내에서는 누가 먼저 나설 것인지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졌죠. 서로를 견제하고 공을 독차지하려 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원소를 맹주로 추대했지만 다른 제후들은 그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때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제대로 된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탁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오합지졸이라도 그 숫자와 명분이 주는 압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연합군이 완벽한 협력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동탁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보급선이 위협받고 지지 세력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탁은 낙양을 포기하고 장안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각하면서 동탁은 낙양을 불태웠습니다. 400년 한나라의 수도가 잿더미로 변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탁은 부하 여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폭정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 것입니다. 동탁이 연합군을 조롱하며 사용한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신하들이 훗날 이 일화를 전했고 역사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후한서를 비롯한 여러 사서에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오합지졸은 조직되지 않은 군대, 질서 없는 집단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동탁 자신도 결국 오합지졸에 가까운 세력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강력했지만 그것은 오직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나 조직력이 아니었죠. 결국 내부에서 배신당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교훈을 줍니다. 18로 제후의 연합군은 분명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동탁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조직이 아니었지만 공통의 목적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탁의 군대는 겉보기에는 조직적이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공포와 탐욕으로 가득한 또 다른 의미의 오합지졸이었던 것이죠. 오합지졸, 까마귀 떼처럼 모인 병졸들. 이 성어는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각종 조직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팀워크가 부족할 때, 각자 따로 놀 때, 조직력이 엉망일 때. 하지만 동탁과 18로 제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오합지졸은 누구였을까요? 명분 없이 폭력으로만 지배한 동탁의 군대일까요? 아니면 명분은 있었지만 협력이 부족했던 연합군이었을까요? 어쩌면 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힘은 숫자나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의 목표, 신뢰, 그리고 협력? 이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조직도 결국은 오합지졸에 불과할 테니까요.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보여도 한 방향으로 날지 못한다면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조직이 진정한 조직이 되려면 우리는 까마귀가 아닌 기러기 떼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리더를 따라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날아가는 것. 그것이 후한말 혼란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오합지졸의 진짜 교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